당신 곁에 온 그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연히 키우게 됐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지인이 맡아달라고 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시간과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으로 품어봤을 질문, 하지만 아무도 명확히 답해 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인연, 그 중에서도 개와 고양이가 왜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키우며 가족 이상의 유대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와 함께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존재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개를 선택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선택은 단순한 취향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뿌리에는 업이라는 씨앗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기억입니다.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선택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는 그 아이는 과거의 어느 생에서 여러분과 아주 깊은 약속을 나눈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게 남긴 선택 하나가 지금의 만남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신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만남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존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반려동물의 눈을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별했던 그 존재가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도 조금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장인연이라는 이름의 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명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얼굴은 그중 몇 되지 않습니다. 동물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는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지만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맞아야만 맺어지는 연결, 그리고 그 조건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선택, 과거의 마음, 과거의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지금의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연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느끼는 존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과의 인연은 말이 없기에 더 깊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느낌으로 다가오고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개에게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의 시선 하나에 오래 붙잡히게 됩니다.
이는 성격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업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업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어디로 향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개와의 인연은 보호와 헌신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와의 인연은 존중과 거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생을 거쳐 굳어진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돌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관계 속의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곁에 있는 이 아이는 내게 무엇을 알려주러 온 걸까요?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장 업이라는 기억, 벌이 아닌 방향. 많은 분들이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벌이나 숙명처럼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처벌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저주도 아닙니다. 업은 기억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선택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마음을 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방향성을 가진 힘으로 남아 다음 선택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업에는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돌보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이는 거리를 지키고 관찰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마음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동물과의 관계에서 유독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처럼 말로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 앞에서는 사람의 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개는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의지하고 기꺼이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개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지켜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누군가를 책임졌던 기억에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다릅니다. 다가오지만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만 속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허락합니다. 이들은 지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법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이번 생의 성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의 혼습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배어있는 습관, 의식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업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개와 고양이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걸까? 3장 개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방식. 개는 먼저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꼬리를 흔들고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처가 있어도 개는 다가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태도는 아주 특별한 업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개는 맡김의 업을 지닌 존재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상대의 선택을 신뢰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개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택받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개는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산책, 식사, 건강, 감정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귀찮음을 넘을 것인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할 것인지, 이 반복되는 선택은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깨웁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돌보았던 기억 혹은 돌보지 못해 남아있는 미안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리만큼 희생에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기다림을 견디고 관계 안에서 자신을 뒤로 미루는데 큰 저항이 없습니다. 이 성향은 개와의 관계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개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사람은 개를 통해 자신의 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와의 이별은 유독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줄 걸. 이 후회는 단순한 보호자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업의 기억이 마음을 건드릴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상호 훈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업을 깨워주고 확인시켜주는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를 떠나보낸 후 한동안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개와의 인연은 깊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다시 개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환경인데도 마치 같은 흐름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업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배워야 할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왜 고양이는 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 곁에 머무는 걸까요? 4장 고양이가 선택하는 관계. 고양이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도 많고 불러도 오지 않으며 마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두고 차갑다고 말합니다. 무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깊이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고양이는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분명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양이는 거리의 업을 지닌 존재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 거리는 외면이 아닙니다. 단절도 아닙니다. 존중의 거리입니다.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머무는 관계. 그래서 고양이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고 함께하지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성향은 이번 생의 경험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미 여러 생에 걸쳐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배워온 업의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곁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아무 행동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깊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압니다. 고양이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곁에 머무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고양이와의 이별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울음도 크지 않고 후회도 격렬하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텅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아이는 내 삶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깨달음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고요한 관계가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와 고양이는 정말 전생부터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었던 걸까? 이건 그저 해석일 뿐일까? 아니면 실제 사례들이 있는 걸까? 5장 반복되는 만남 우연이라 하기엔 닮은 이야기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면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길에서 같은 무늬의 고양이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개를 맡게 됩니다. 마치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반복을 업의 재현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흐름이 다시 조건을 만나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항상 개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키우던 개였고 그 다음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맡게 된 개였으며 나중에는 우연히 구조하게 된 유기견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고양이가 더 좋은데 이상하게 개만 내 인생에 들어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삶은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생들을 책임졌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돌봤으며 노년에는 아픈 부모를 간호했습니다. 개와의 인연은 그 삶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개는 그녀의 업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남성은 평생 고양이와만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릴 적 키우던 고양이가 떠난 뒤에도 다른 동물을 키우려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았고 결국 다시 고양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양이는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줘요. 이 말은
외로움을 없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독립적인 선택을 해왔고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고양이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삶의 태도를 조용히 확인시켜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려동물과의 만남을 거울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역할만 하고 떠나는 걸까? 6장 동물의 입장에서 본 인연. 우리는 흔히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의미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동물은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전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전제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봅니다. 동물 역시 배우기 위해 이 관계 안에 들어온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업의 흐름 속에 있으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업을 경험하고 다음으로 나아갈 조건을 쌓아간다고 봅니다. 개는 신뢰를 배우기 위해 사람 곁에 옵니다. 맡겼을 때 상처받지 않는 경험, 기다렸을 때 버려지지 않는 경험. 이 경험은 개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개가 다시 사람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트라우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업의 기억이 다시 방향을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유를 배우기 위해 사람 곁에 옵니다.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역시 고양이에게는 중요한 배움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의 태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통제하려 하면 멀어지고 존중하면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자신의 업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아주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짧지만 잊히지 않는 존재. 불교에서는 이를 속결 인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경험만을 남기고 빠르게 흘러가는 인연입니다. 이별이 아프다고 해서 그 인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업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묻고 있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이 떠난 뒤에도 인연은 계속될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장 이별 이후에도 이어지는 인연?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을 남깁니다. 사람과의 이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아픔입니다. 미안함이 더 크고 후회가 오래 남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형태가 바뀔 뿐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별 후에도 꿈에서 그 아이를 만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거나 예전처럼 곁에 누워 있기도 합니다. 이 꿈을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연결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로의 업이 깊이 얽혀 있었던 경우 이별 이후에도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만큼 다시 겪을 이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또 다른 생명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맡게 된 강아지, 그리고 그 존재는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그 아이의 환생일까?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조심스러운 답을 합니다. 반드시 같은 존재의 환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업의 흐름 안에 있는 인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라도 비슷한 배움을 위해 다시 만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모습만 달라졌을 뿐 느낌은 비슷합니다. 같은 지점을 건드리고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같은 선택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 반복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인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8장 지금 이 인연 앞에서의 선택. 우리는 흔히 과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의 선택입니다. 업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 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개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갈 것인지, 귀찮음을 이기고 눈을 맞추어 줄 것인지,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 줄 것인지. 이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업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태도와 분위기로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를 통제하려 들 것인지, 그대로 두고 지켜볼 것인지, 관계의 거리감을 불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존중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 선택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조급함이 있으면 멀어지고 편안함이 있으면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배웁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랑이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반려동물과의 삶은 훈련이 아니라 수행에 가깝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꾸밈없는 마음, 억지로 눌러두었던 감정, 외면하고 싶었던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선택합니다. 외면할 것인지 마주할 것인지 이 선택이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들고 다음 인연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 2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장 반려동물이 남기고 가는 단 하나의 가르침. 우리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는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책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도와줌이 있고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개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고양이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말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태도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한 시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내심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되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책으로 얻기 어렵고 누군가의 말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접 관계 안에 들어가 직접 느끼고 직접 선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동행 수행자로 보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업을 조금씩 닦아가는 존재. 이 관점에서 보면 반려동물의 생은 짧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는 몇 년 혹은 10여 년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밀도는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끝이 아니라 한 단락의 마침표에 가깝습니다. 책 한 권을 덮는 것처럼 한 장을 넘기는 것처럼 그 인연은 다음 형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삶에 남긴 흔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10장 이 인연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생명일 수도 있고 이미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인연은 우연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조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떤 이별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 그 차이는 단순한 종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책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업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반려동물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 속에는 요구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인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